안녕하십니까.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페이지 62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제가 원래는 교재 없이 강의하는 게 굉장히 편한데, 교재 없이 강의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의 깊이 균형 감각을 많이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깊이 했다가 하나는 좀 얕게 넘어갈 때도 많다 보니까 좀 균형을 잡으려고 웬만하면 교재를 따라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교재를 좀 선정해갖고 이 교재로 강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교재 2 여기서 페이지 62에서 2번 그 나무의 100년 주기. 자, 요건 지금 글 몇 페이지, 사실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여기서 좀 상당히 많은 설명할 거리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쪽을 갖다 좀 저기 강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기의 이해란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고 싶고요. 또는 그 목화토금수 수의 어떤 그 뭐랄까 이해, 이 두 가지 측면을 갖다가 나무의 100년 주기라는 타이틀 속에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먼저 나무의 100년 주기라는 타이틀을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기라는 것들이 어떤 순환이 될 수 있고요, 또 사이클이 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어떤 활동의 시작부터 끝의 모습을 이런 주기라는 것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만약에 나무가 수명이 100년 수명의 나무가 있다고 하면, 이 나무가 처음에 씨앗에서 발아돼서 어떤 성장하는 과정과,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위로 성장 플러스 옆으로 성장이 되는 시기도 있고요. 이제는 성장은 멈추지만, 그러니까 활발한 어떤 삶의 활동을 하는 구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성장이 아니라 어떤 축소되는 것들이 맞죠. 그러니까 뭐 나무가 썩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어떤 외형적 확대가 아닌 외형적 축소나 병들어가는 과정들, 그런 다음에 이제 죽어가는 과정. 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나무를 갖다가. 그럴 때 요 과정을 목이라 놓고, 요 과정을 화라고 놓고, 요걸 토, 요거를 금, 요거를 수라고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은 어떤 활동이 시작되는 것을 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떤 활동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막 퍼져나가는 것, 그 새가 막 넓어져 나가는 것을 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외형적 성장에 더 이상 변화는 없지만 퍼져 있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거를 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축소되기 시작하고, 어떤 횟수나 뭐 장소나 범위나 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시작하고 마무리되기 시작하는 단계를 금의 단계라고 놓고요. 이제는 막 끝나고 다 정리하고 기억 속에서 남아 있거나 또 다른 어떤 활동을 위해서 머릿속에서 준비하고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모습, 이걸 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목화, 토, 금, 수를 설명하면서 얘는 나무라는 의미를 하지 않았고요. 얘를 불이라는 의미로
설명하지 않았고 얘를 흙이라는 의미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역시 똑같이 금이 아니고요. 바위도 아니고요. 얘는 물이 아닙니다. 자, 나무가 아니라 이런 나무라도 나무가 목의 기운을 받았을 때는 위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씨앗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싹이나 쌍둥이식품이 나서 여기 점점 이렇게 커지고 성장 위로 점점 끝없이 성장해가는 과정, 요걸 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가 가지가 막 뻗쳐지는 거, 사방으로 뻗쳐지면서 사방으로, 그러니까 운동이 한쪽 방향만 주로 일어날 때는 목이라 하고, 사방으로 뻗쳐지는 활동이 일어나는 걸 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화의 기운을 받으면 불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꽃도 피고 가지도 번성하고 외형적으로 풍성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화의 기운을 받으면요. 토의 기운을 받으면 토의 양분을 빨아먹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토는 외형적으로 이미 풍성해진 나무라서 더 이상 외형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광합성도 해가고 주변에 어떤 영향도 주고 동식물도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좀 토의 역할인 거고요. 이제 외형적으로는 가지도 좀 부러지고 병도 좀 들고 밑에 좀 썩고 시작하면서 점차 그 수명이 다해지는 모습을 느껴지는 것, 얘가 금입니다. 이제는 만약에 비어져 없어지거나 벼랑맞아 부러져 사라져버린 그 공간, 이제 여기 나무가 있었다는 추억만 남은 공간, 요거를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사람한테도 많이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놓으면 요걸 좀 5등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목의 나이 때는 한창 키가 막 성장하는 시기, 요거 갖다가 보통 청소년 시기니까 15세에서 18세까지 요거를 막 위로 키 성장하는 시기에 갖다가 목기운을 놓고요. 이게 어느 정도 키가 좀 성장하고 나면 이제 옆으로 좀 어깨가 쫙 벌어지면서 근육도 생기고 옆으로 좀 퍼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옆으로 퍼지는 단계라서 어떤 화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단계를 보통 약 30세까지를 화단계를 하고요. 이제는 옆으로 퍼지고 하지만 이제 외형적 변화는 큰 변화 없고 내적인 성숙이 같은 게 많이 추구하게 되는 것. 요걸 한부터 45세까지를 어떤 장년이라고 놓는 거죠. 장년, 여기는 청년, 여기는 소아에서 청년까지, 청년부터 장년까지, 요즘 장년부터 중년까지라고. 그러니까 용어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금은 한 60세까지 해갖고 이제는 사회적 활동은 충분히 했지만 화시적 활동을 많이 충분히 넓히기보다는 이제는 연륜에 의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분할 줄 알고 네 편과 내 편을 구분할 줄 아는 단계, 요거를 사람한테는 금의 단계라고 놓으면서 약간의 중년 하반기 정도가 하반기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 때는 노년 한 75세 이상이 넘어갔을 때 75세까지. 그래서 요 나이 때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종목의 직업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규정할 수는 있지만 크게 어릴 때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과 외적인 성장과 어떤 내면의 성장의 모습,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아파가는 모습, 늙어가는 모습, 이거를 목화, 토, 금, 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릴 때의 모습, 위로 성장하는 모습을 목이라고 하지 나무를 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잠깐만 왜 이런 걸 배우는지 다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목기운이 많으면 씨앗에서 발화와 성장 단계가 보면은 막 외부적으로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단계, 뭔가 시작하는 것, 뭔가 새롭게 꾸미는 것, 이러한 기운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뭐냐면 목화 토금수라는
어떤 그거를 주기를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되고, 첫 번째 학습의 목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목의 기운이 많으면, 즉 내 사주에 목 기운이 많으면 나는 내 성격은 어떻고, 나는 직업적으로 어떠한 분야를 갖다가 선택했을 때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사주 속에서 잘할 수 있는 거를 적극 열심히 잘했을 때 나는 특정 분야의 최고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갖다 바라보는 모든 어떤 특징들이 뭐 격이 될 수도 있고 국이 될 수도 있고 합이나 충이나 원진이나 공망이나 어떤 다른 그 글자가 많이 모였거나 아니면 삼합이나 육합이나 형 이런 것들이 모이는 것들은 바라보는 것, 특히 괴강, 백호, 양인 이런 것들 바라보는 가장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는 뭘로 본다? 그 사주의 특징을 잡아내기 위한 겁니다. 특징을 잡아내면 너는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너는 사업적으로 네가 직업적으로는 성공을 많이 잘할 수 있어. 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특징을 알아서 뭐 성격이 뭐 좋다, 성격이 나쁘다 이런 것들은 말짱꽝입니다. 사주를 볼 때요. 성격이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떻습니까? 성격이 안 좋은 경우도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주가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라면 이 친구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파악하는 쪽으로 학습을 갖다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 자식이나 내 가족한테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학습을 한다고 생각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뭐냐면 나무 주기를 갖다 주기를 이해한다는 측면입니다. 주기는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설명했는데 주기는 생애 토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하나의 주기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나무가 100년을 사는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00번을 맞이하는 것, 얘도 또 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주기의 모습과 커다랗게 큰 주기의 모습을 갖다 같이 조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봄이 와서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는 이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건 봄의 활동인데, 나무가 7년짜리 나무하고 75년을 사는 이제 80년 돼서 다 죽어가는 나무하고 봄에 활동하는 모습은 뭐 싹이 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외형은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커다란 일생 전체의 주기와 매년 겪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주기를 서로 융합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나무의 100년 주기를 갖다가 설명해서 전체적인 주기를 이해하는 것들은요, 나무를 보통 여기서는 목화토금수로 나눈 거를요 20년씩 나눈 겁니다. 목의 기운을 초기에 20년, 여기는 21년부터 40년, 41년부터 60년, 61년부터 80년, 81년부터 100년까지를 나무의 백명수기라면 이거 균일하게 5분의 1로 나눠서 얘를 목의 단계, 얘를 화의 단계, 얘를 토, 얘를 금의 단계, 얘를 수의 단계로 나눌 수 있겠구나. 이건 보다 목화 토금수로 나무의 전반적인 수명을 갖다 5분의 1로 나눠서 처음에 5분의 1을 목의 성향이 강하구나, 화의 성향이 강하구나, 이렇게 토의 성향이 강하구나,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나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을 갖다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것, 연극을 무대에 올려서 공연하고 정산하고 이런 과정을 목화토금수로 표현을 해보자 할 때요, 처음에 머릿속에서 연극을 구상하는 단계, 나 혼자 고민하는 단계, 다른 사람들은 내 고민을 모르지만 나는 상당히 이것저것 머릿속에서 다양한 구상을 하는 단계, 얘를 수의 기운을 겁니다. 수는요,
내 생각과 내가 활동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는요. 투를 어둠에 비유하고요. 물길 속에 굉장히 깊은 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둘 다 특징은 뭐다? 어두운 건 눈에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깊은 물 속에서는 어떠한 것이 물에 잠겨 있는지 눈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특성에서 수를 물과 어둠에 비유한 겁니다. 모르겠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주변 사람하고 적극 교류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좀 약간 비하하는 톤으로 야 쟤는 정말 속을 모르겠어. 다시 말하면 음흉하다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가 많은 사람은 굳이 내 생각을 굳이 뭐 미주알 고주알 떠들 필요가 없어서 그냥 얘기를 안 했을 뿐이라고 물어보면 나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물어보지 않는 걸 내가 쫓아다니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 이게 지금 수가 많은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자기가 표정이 좀 굳어있고 굳이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얘기도 할 필요가 있는데 꼭 지가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평소에 말이 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좀 표정이 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 시키기도 좀 힘든 경우도 많죠. 이거는 그런 걸로 성격을 좀 보는 겁니다. 아무튼 연극이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서 연극의 기획자의 머릿속에서 또는 기획자가 아니라 출연자라는 연극을 하는 출연자라는 내가 아직은 캐스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나중을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단계 또는 오디션을 부지런히 보려고 준비하는 단계 이런 것들을 수의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얘가 이제 누군가 처음으로 내 생각을 밖으로 표현해서 그것이 점차 확산해가는 단계를 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연극으로 본다면 목 단계는요. 나는 이러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에 맞는 사람을 오디션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 사람들 자꾸 훈련시키고 합을 맞춰보고 연습을 많이 하는 것 이게 목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만 있던 것이 실제로 무대에 올려지면서 무대 제작도 해가고 의상도 맞춰가고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얘가 구체화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거 갖다가 목의 단계라고 하고요. 이미 많은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확 알려지는 거 이게 공연이 시작되는 단계죠. 이게 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연이 시작돼서 많은 사람한테 입소문이 나고 야 이거 괜찮다 그럼 점차 상영이라든가 상영 횟수가 점차 늘어나는 거 이게 막 커져나가는 단계를 화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일정 부분 인지하다가 더 이상 외적인 성정이 아니라 그냥 정기 공연식으로 바뀌어버리고 줄이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계속적인 흥행을 하고 있는 상태 이걸 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고 이 유행도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리도 한 반밖에 안 차다 보니까 횟수를 좀 줄이자, 공연 공장도 좀 줄이자, 공연 극장도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는 단계를 금의 단계라 하고요. 금의 단계에서는 주로 많이 따라오는 게 정산이죠. 얼마 벌었고 얼마 잃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의 단계가 되면은 거의 문을 이제 그 마지막 공연을 한 두 달까지만 더 하자. 세 달만 더 하자. 한 달만 더 하자. 그래서 종료까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료시킨 후에 그동안 그 어떤 벌어들인 수익을 역할에 따라 배분하는 역할까지를 금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고다면 다시 구상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번엔 뭘 할까? 이건 뭐냐면 목화 토금수라는 어떤 오행의 기운을 갖다가 특정한 일이 시작돼서 번성하고 다시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요 모양을 목화 토금수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주에 목화 토금수의 특정 기운이 있으면 그 단계별 특성이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시작의 기운이 많다고 설명했는데 내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목이 많은 사람과 금이 많은 사람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갑인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을묘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신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정유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여기는 전부 다 목만 있고요. 이 사람은 전부 다 금만 있습니다. 거의 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는요. 목에 관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는 금에 관한 일이겠죠. 목에 관한 일은요. 새롭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새롭게 기획하고 생각하고 또 아름답게 꾸미는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획이라든가 연출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미용, 패션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목의 성향이기 때문에. 금은요. 시비하고 판정하고 네가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네 편인지 내 편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에 의해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쪽도 굉장히 잘 맞고요. 내가 요 보석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 그런 감정평가서도 상당히 잘 맞고요. 또 보석평가서도 잘 맞습니다. 또는 내가 특정한 어떤 네가 누가 더 옳은지 그런지 따져보자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법률가들도 상당히 잘 맞고 네가 쓴 비용이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정리된다는 회계 쪽도 되게 잘 맞는 겁니다. 또한 요 사람들은요. 둘 사람들은 어떤 성향도 다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친구로 만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발이 넓습니다. 한 두 번만 만나도 친한 친구라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처음 만난 사람하고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성향이 이 사람입니다. 왜? 목의 기운입니다. 자, 목의 기운은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6살짜리, 5살짜리를 모아놓으면 금방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금방 친해지고 그런데 여기는요. 한 50대 후반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50대 후반적인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서로 이렇게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누군데 체면이라 생각해보고 괜히 말없이 말 먼저 걸었다가 싫어하는 사람 소리 들을까봐 절대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금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주기와 목과 토금수의 이해를 갖다 한다는 것보다 두 가지의 목표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좀 알아보자. 첫째. 두 번째, 이 성격 중에서 이 성격을 너는 빠르다, 뭐 신중하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지만 너의 성격은 매우 빠르고 어떤 일을 갖다 처리할 때 빨리빨리 처리하니까 빨리빨리 처리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은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 그런 게 너가 잘 맞겠구나 그러면 직업으로 연결시키자는 겁니다. 너의 성격은 몹시 신중하니까 너는 체계적인 일을 갖다 체계성을 갖고 그것의 규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일 이런 데서 능력을 발휘하니까 너는 직업을 뭘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은요 목이 굉장히 강한데 목이 굉장히 강한 경우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시작은 되게 좋아하지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마무리를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그럼 무지하게 힘들어합니다. 똑같은 건설인데 이 사람한테요. 인테리어의 마무리 단계 또는 공사의 마무리 단계를 갖다 이 사람한테 맡기고 네가 알아서 맡아서 마무리를 잘 하라 그러면 이 사람 정말 미쳐버릴 겁니다. 차라리 나는 현장 3개의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벌판에서 파일 박는 거 이건 내가 되게 잘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어떤 주변에서 마찰이 일어나면 내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사람 하나하나 정산하고 마무리하고 여기서 뭐 그 전기세, 수조세 계산하고 사람들 임금 정산하고 이런 것도 내지만 못하겠어요. 이 사람의 어떤 특성입니다. 왜? 성격과 직업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뭔가 이미 이루어진 거 내가 열심히만 하고 순차적으로 일만 하면 또 계산에 의해서 명확히 할 수 있는 건 참 좋은데
내 생각에 의해서 크게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은요 마무리는 자신 있지만 새롭게 아마 없는 데서 그러니까 뭐 또 하얀 도화지에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설계를 해라. 네가 여러 가지 배치를 한번 이 큰 도시 때 배치를 네가 해봐라 그러면 그때는 못하는 겁니다. 왜 못하냐? 내가 타고난 건 금의 기운을 타고났으니 금은 장점이요 목은 단점입니다. 장점을 내 직업을 살리면 거기서 큰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예에 의해서 눌러지는 지금 이게 금의 기운이 강할 때 목의 기운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를 목극토라고 합니다. 금극목이라고 합니다. 이 금극목 굳이 얘기하진 않아도 가을 기운이 강할 때는요 목 기운은 봄 기운이잖아요. 봄 기운은 약해진다는 건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처럼 목화 토금수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하자. 첫째.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목화 토금수의 특성을 이해해보자. 그 특성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성격과 직업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잘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컨설팅 해줄 때, 나 무슨,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상담을 해오는 가장 많은 빈번한 질문이 직업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 똑같습니다. 70대가 넘어도 자기 직업적인 측면을 갖다가 많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다 보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사주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시켜 가는지 그 부분을 갖다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다시 저 62페이지 지금 들어갈게요. 62페이지에서 나무의 주기와 목화 토금수의 이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주기의 이해는 요걸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지금 나무 100년이라고 하면 20년씩 나눠서 20년, 40년, 60년, 80년, 100년쯤 됐을 때 나무의 모습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 이게 주기를 통해서 나무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목화 토금수 각각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오행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화 토금수를 좀 이해하는 데는 어떤 좀 해박한 그림 같은 게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요거 좀 다시 좀 써볼게요. 주기의 이해, 목화 토금수의 이해. 여기서 저는 어떤 오행론의 어떤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특성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목화 토금수에 대해서요. 이건 지금 뭐냐면 이제 핵심 키워드들을 갖다가 조금 좀 알게 그러니까 핵심 목기운이 갖는 키워드들을 좀 알고 요걸 갖다가 하나는 성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키워드를 두 번째는 이러한 성격을 이용해서 어떤 직업을 삼는다면 어떠한 직업을 갖는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 한 다음에 요렇게 하나 몇 개 갖다 설명한 후에 요거를 실제 사주에서 적용하는 실전 사주와
어떤 연결하는 방법을 갖다가지를 한번 여기서 요 그림에서 설명을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목의 기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에는요, 크게 그러니까 목의 어떤 성격부터 제가 이제 성격은 검은색으로 놓고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성격의 키워드를 갖다 검은색으로 놓고 요거에 따른 직업을 갖다가 파란색으로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목의 어떤 기본 성격은요, 제가 지금 여기서 크게 네 가지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제시했고요. 미래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계획과 새로움이라는 키워드 네 가지를 이 책에서는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건 뭐다? 아, 목이다.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목국토, 수목,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시작, 미래, 계획, 새로움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연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목을 시작하면요.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요 어떤 이제 직업으로 한번 따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업을 만약에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직업으로 연결시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먼 미래,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는 일정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 이거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내가 어떤 건물을 갖다가 도시를 갖다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세워야 올리는 건물이나 어떤 구축물들, 또 상하수 공사 같은 걸 하는 걸, 도시 인프라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그 건물을 시작하는 그 도시를 건설하는 건설 쪽에 해당되고, 그것이 그 도시에 사람을 살게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봄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봄에 뭔가 한다는 것들인데, 봄에는요, 얘는 뭔가 꾸미는 것도 연결이 됩니다. 꾸미는 거. 자, 꾸미는 거를 어떤 내가 그 건물을 아름답게 내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 얘는 인테리어가 되고요. 건물 외부를 갖다가 아름답게 꾸미는 건 익스테리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뭔가 이 시작이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미래를 좀 계획하는 쪽하고 굉장히 연결되거든요. 이런 쪽하고요. 그러면서 요 목이라는 것의 전반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인의 예지 신으로 보면, 얘는 목은 이렇게,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육받아서 그 사회에서 중요한 역량을 발휘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 얘는 이제 외부적인 것들이고요. 내부적인 욕심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그런 걸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는 목의 성격을 보면, 예를 보면 주로 미래에 관한 것들은 교육과 건강입니다. 교육과 건강인데요. 건강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단 헬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필라테스라든가 재활도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자, 계획 쪽은요, 뭔가 그 계획을 세워서 뭔가 결과물을 이쁘게 만들거나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계획이라고 한다면, 건축이라면 설계 쪽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내가 제품이라 하면 어떤 공업 디자인 쪽이 계획 쪽에 해당될 것이고요. 또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제도를 갖다 계획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기획이라고 하죠. 기획. 또 어떤 홍보를 위한 홍보 계획 같은 경우도 이런 쪽에 해당될 겁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의 외부를 바꿔주는 역할을 새로움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거, 뭔가 좀 꾸미는 일이죠. 꾸미는 일, 장식하는 일. 그래서 만약에 빵을 만드는 것 자체 중에서 빵 중에서 겉에 뭐 케이크처럼 아름답게 꾸미는 일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움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산업을,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산업을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성숙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업에서 알고 있는 것을 블루오션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레드오션이라 한다면, 새롭게 그 산업 자체가 지금 아직 그게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고 규모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 얘를 블루오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따지면 철강,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은 레드오션이라 한다면, 블루오션은 뭐 배터리 사업이라든가 AI 사업인가 로봇 사업은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블루오션은 아직까지 전체가 다 완성되지 않아서 성장 상태가 굉장히 커지긴 초기 단계. 그래서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레드오션 산업 분야보다는 블루오션 산업 분야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그 블루오션 쪽에 있을 때 일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목에 대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들었습니다. 목은요, 시작, 미래, 계획, 새로움. 이 네 가지 단어는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목에 해당되는 어떤 기운이 자연적으로는 봄이고요. 하루에서는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봄날 아침에 잘할 수 있는 기운이 무엇인가를 연상한 겁니다. 봄날 아침에 잘할 수 있는 것, 봄날 아침에 잘할 수 있는 것은 시작, 미래, 계획, 새로움, 요런 것들을 키워드를 도출해서 요것들을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책에 아주 상세히 좀 써놨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여러 번 읽어보시고 저 키워드들을 지금 머릿속에 좀 암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의 성격과 직업을 지금 알아봤는데 얘를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화 토금술을 갖다가 지금 하나하나 다 할 겁니다. 자, 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실전 사주로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려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만약에 을일간이 있고요. 을일간이 을묘가 있고 정사 기해. 자, 요렇게 생긴 사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이제 명확히 배우고 있는 것은 요 부분이 목의 기운이고 여기 수의 기운이고 여기 화의 기운인데 목과 화와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오행 배치도에다 이렇게 놔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은 지금 모른다고 놓고요. 그러면 얘가 을묘가 여기 돼 있고 정사 개가 이렇게 배치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오행 배치도를 놓고 글자가 두 글자 이상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장점입니다. 즉 이 사람의 장점은 목이라는 것도 장점이고 화라는 것도 장점이고 수라는 것도 장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간을 중심으로 아래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이 사람은 틈이 나오면 자기가 기회만 되면 자기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반드시 누구 밑에서만 일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계획대가 되면 창업도 가능하다라고 미리 전제를 해놓는데 쓰는 겁니다. 또한 밑에 이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나한테 계속 일을 시키고 나는 다른 사람의 지시만 받아서 계속하는 일에 대해서는 점점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반면에 커다랗게 여기 땅이 있으니까 여기다 네가 뭘 심든 네가 마음대로 해, 이런 자율권이 많이 주어지는 일, 그런 일이라면 내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저것도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다양한 걸 실시하려고 합니다. 능력이 많이 발휘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런데 요런 것이니까 얘를 갖다 지금 어떻게 넣냐 하면 요거는 일간입니다. 일간이 강하지요. 일간이 강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 레드오션보다 블루오션이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즉,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벌리는 거 좋아한다는 겁니다. 또 지금 내가 특정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일을 추적하는 과거를 추적해가는 일, 얘는 정말 싫어합니다. 반면에 이 미래,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미래를 갖다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은 되게 좋아합니다. 또한 내가 뭔가 새롭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것, 나의 그림을 그리는 건 되게 좋아하지만 남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갖다가 내가 그대로 쫓아가서 그대로 실시하려는 건 정말 짜증나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것을, 내가 없는 것을 이것도 좀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건 되게 좋아하지만 남들이 했던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일은 정말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은 목의 기운이 강하고 목이라고 하는 특성을 나라고 하는 특성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러한 특성을 이 사람이 살리는 일이라면 잘하는 일이고요. 이러한 특성과 반대되는 일을 갖다 해야 된다면 그 일에서는 오랫동안 못하고 자꾸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옮겨 다니거나 직업을 바꿔야 되는 일이 자꾸 빈번하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요, 늘 새로움을 갖다가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하고 진득하게 오랫동안 만나야 된다면 그거는 정말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과 자꾸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즉, 이 사람이 일을 한다면,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잘 맞는 것이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한 10년, 20년 동안 크게 변화 없이 그 사람과만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그런 일이라면 되게 짜증을 내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 사람이 영업을 한다고 매일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일은 되게 잘할 수 있지만 저 등대를 갖다가 등대직이나 시골 역장처럼, 그러니까 직원이 몇 명, 한 두세 명이 교대 근무해 가면서 그 일을 계속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 그런 일은 못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사람의 성격 자체가 시작과 미래와 계획과 새로움에 관련되는 일은 잘하지만 이거에 반대되는 일은 못한다. 그러면 이 반대되는 일이 어디냐면 금에 관한 일입니다. 금과 토에 관한 일입니다. 근데 먼저 금에 관한 일을 갖다 반대쪽으로 하나 그 키워드를 써놓고 적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의 반대말은 뭐냐면 마무리입니다. 미래에 관한 게 아닌 게 뭐냐면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 계획에 관한 것들이 계획을 갖다가 새롭게 뭔가 만들고 디자인하는 것,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는 실행에 관한 겁니다. 묵묵히 새로움에 반대되는 것들은 어떤 그 반복적인 일인 거예요.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금에 관한 성격이기도 하고요. 목의 반대쪽에 있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이쪽이요, 못할 수 있는 이쪽은 이쪽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교육에 관한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교육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지요. 이 사람은요, 교육을 하는데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새로운 학문을 갖다가 배우고 자기가 배워와서 가르치는 일은 시작과 교육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만약에 기업에서 있는다 하면 경영 트렌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 트렌드를 갖다 내가 배워와서 그거를 갖다가 적용하는 것, 또는 마케팅 기법 같은 것들 중에서도 다양한 마케팅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마케팅 기법을 내가 배워와서 그걸 마케팅하는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고 하는 것들, 그런 쪽이 하는 일이라면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에 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결산하는 거,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툴, 회계를 갖다가 이제 뭐 어떤 그 사람의 그 회사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그 사람의 그 회사의 영업과 계획과 생산 관리, 생산 비용과 인건비, 고정비, 부하 비용들을 갖다가 이미 있는 수치를 다른 방법에 의해서 자꾸 대응해가면서 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만 바꿔가는 것, 즉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걸 다시 평가하는 이런 쪽이라면 자기는 공부하기도 싫고 난 별로 마무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시작이라는 걸 때는 인테리어 쪽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사람은 인테리어를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얘를 어떻게 어떤 색깔로 인테리어 하면 좋고 얘를 어떻게 설계하고 견적 내고 설계하고 어떤 고객과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걸 반영하는 것, 그 고객의 니즈를 산별하게 설명하는 거, 여기까지는 되게 잘할 수 있는 거, 인테리어 일 중에서.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 인테리어 공사에 투입돼 갖고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즉 같은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가서 견적 뽑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 없는 가운데 창작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할 수 있지만, 또는 고객을 만나서 고객과 대화를 통해서 점차 구체화시켜가는 일을 잘할 수 있지만, 이미 설계와 설계가 다 나와 있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에 투입되면은 난 이 일은 못하겠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가진 어떤 특성을 중에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요런 특성을 어떻게 직업을 연결시킬 수 있고, 요런 직업을 반대편의 개념과 생각해보면 내가 갖는 특성을 잘 반영하는 업무 쪽의 특성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특성과 반대쪽의 개념을 가진 일과는 일은 실패하기 쉬운 것, 이렇게 나누자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조금 쉬었다가 여러 번 자꾸 좀 더 상세히 좀 해볼 예정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